결국 한 번 투자를 잘못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밥아저씨 손호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아냐 모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대가 좀 갈릴 수 있는데, 한때 정말로 유명했던 마유크림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피부 미용에 좋다는 말기름, 말기름의 냄새를 없애고 말뼈에서 피부 노화 억제 성분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마유크림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법률 분쟁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투자자 간의 분쟁을 좀 골라서 좀 얘기를 하고, 펀드 설립 운용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어느 시점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제가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클레어스 코리아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B&B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B&B 코리아는 마유크림이라는 화장품을 생산해서 클레어스 코리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클레어스 코리아와 B&B 코리아 간의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게 ODM 계약이냐, OEM 계약이냐 엄청 다투긴 했는데, 일단 법원은 마유크림의 그 상표권 그리고 포장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클레어스 코리아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아주 평화롭게 마유크림을 생산해서 클레어스 코리아에게 판매하고, 클레어스 코리아는 자기의 상품인 것으로 계속 판매를 해가지고 둘 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 B&B 코리아가 너무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B&B 코리아를 인수해서 상장을 하든지 다시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SKSPE 그리고 워터 브릿지 파트너스, B&B 코리아를 자기네 둘의 자금으로만 취득하려니까 덩치가 너무 크고, 펀드를 하나 만들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은 다음 이 돈을 다시 SPC에게 출자를 하고, SPC는 추가로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 돈으로 B&B 코리아의 주식을 다 사면, 회사 가치를 키워가지고 팔면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B&B 코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B&B 코리아의 인수를 진행하는 계약에 나서게 된 거죠. 요 SPC가 주식회사 WS 뷰티, 이 두 회사에서 계획한 대로 나중에 이제 WS 뷰티가 B&B 코리아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날짜 순으로 한번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볼게요. SKSPE와 워터브릿지 파트너스는 2015년 4월부터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제안서 등 자료를 제공했어요. 이 자료에는 B&B 코리아가 마유크림을 개발한 ODM 회사이고 마유크림의 레시피를 보유한다고 적혀 있었죠. 2015년 5월 8일 B&B 코리아의 주주들과 투자 양해 각서가 체결된 후 실제로 사모펀드인 워터브릿지 SKS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설립되고, SPC인 주식회사 WS 뷰티가 설립됐어요. 2015년 7월 6일 B&B 코리아의 주식 전부를 125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5년 7월 30일 실제로 매매대금 1250억 원이 지급됐고, WS 뷰티가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양수도 거래가 종결되었죠. 문제는 클레어스 코리아와 B&B 코리아 간의 상표권, 레시피권 관련 분쟁에서 시작됐죠. 2015년 5월 28일 사모펀드와 SPC가 설립된 지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머니투데이에서 클레어스 코리아의 공장 신축 계획을 보도합니다. 기사의 요지는 2016년 4월경까지 대지 면적 약 1,800평, 연면적 약 4,000평의 6층 규모로 월 1,0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 공장을 완공할 것이고, 향후 이 공장에서 마유크림을 생산할 것이며 현재는 OEM 업체인 B&B 코리아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이 기사가 난 바로 다음 날인 5월 29일 주식 매도인 측에 발송된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고 하면 당연히 투심 통과가 어려운 바 저희 쪽에서 공유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브랜드 지속 가능성 리스크, 위생 허가 리스크, 상표권 리스크에 자체 공장 리스크가 더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20억 내지 30억 투자조차 처리할 리스크가 있다. 다만 어떻게든 본건 거래 종결만 한다면, 2심 법원은 이러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사모펀드 측은 기사를 통하여 클레어스 코리아의 공장 신축 및 대량 생산 계획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건 투자를 진행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좀 안 좋게 보신 거죠.
2015년 6월 25일 클리어스 코리아 법무팀에서 사모펀드 측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클리어스 코리아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BNB 코리아 사이에 투자 정보 미제공, 보호제공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방임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것이 우려됩니다. 해당 화장품의 상표, 포장 디자인, 내용물 등 일체의 권리는 클리어스 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리어스 코리아가 화장품의 내용을 OEM으로 BNB 코리아에게 발주하는 관계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클리어스 코리아에 연락을 달라. 이런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입니다. BNB 코리아에도 연락을 했어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입니다. 클리어스 코리아는 7월 2일에 BNB 코리아 측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당사는 2015년 중순경부터 BNB 코리아의 사모펀드 유치에 관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였습니다. 언론 보도 중 진실과 다른 것, 당사의 권리와 지위를 침해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2015년 7월 3일까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당사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기사 또는 광고를 2015년 7월 10일까지 국내 5대 일간지 중 한 곳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상표, 내외부 디자인, 내용물에 관한 당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확인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기존 양측 계약서를 2015년 7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기 전에 이러한 클리어스 코리아의 법적 조치를 알았다면 투자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유한 책임 사원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은 실제로 책임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로 무한 책임 사원들이 펀드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해요. 이 사건에서 문제는 예비 투자자들이 유한 책임 사원이 된 시점에서도 이 무한 책임 사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죠.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 펀드의 설립 운용자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 및 투자 회수 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유한 책임 사원이 되기 전의 시기에 대한 설립 운용자의 정보 제공 의무예요. 투자자들이 유한 책임 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는 유한 책임 사원에게 출자 이행 청구를 하여 유한 책임 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 권유 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 책임 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된다.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하였던 재무실사 보고서 등이 내용과 달리 클리어스 코리아가 마유크림에 대한 레시피콘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BNB 코리아와 관련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위험 요인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를 역으로 해석하면 출자금을 사모펀드에 실제로 납입한 이후에는 이런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BNB 코리아에게는 지옥이 찾아왔어요. 중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을 무더기로 수입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유명한 사드, 한한령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장품 수출이 뚝 떨어졌어요. 게다가 클리어스 코리아가 공장을 완공한 후 마유크림을 직접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BNB 코리아의 매출이 거의 500억에서 100억 원으로 급감을 하게 되죠. 사실 BNB 코리아가 인수된 후 경영 실적이 잘 나왔다면 투자자들이 문제를 삼지도 않았겠죠. 2심 법원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손해는 출자금 전액 20억 원이다. 다만 손해는 20억 원이지만 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조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 집행 사원들도 BNB 코리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손해의 확대에 중국 당국의 규제라는 외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 금액은 20억 원, 출자금 전체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은 10억 원이다.
그런데 대법 버전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 SPC인 WS 뷰티의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B&B 코리아의 주식 가치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투자자들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로 없는지 더 확인한 다음에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 2심 판결을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투자자라면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자료 외에 공시, 뉴스, 산업보고서 등 정보를 교차 확인해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이나 레시피권 등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하는 투자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둘째,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자의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유한 책임 사원이 되고 그들의 출자금이 실제로 납입되기 전까지는 혹시나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 정보의 진위 등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레어스 코리아 같은 화장품 개발자라면 제조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종료 시 상표, 브랜드, 레시피에 대한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아마 이렇게 비상장 회사 인수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모펀드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액은 20억이지만 출자할 금액이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번 투자를 잘못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유한 책임 사원이 된 후에도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업무집행사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